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찐친수학 찐친쌤 찌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기초수학 특강의 7번째 강 시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기초수학 특강에 이미 목차를 보고 오신 분들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정수와 유리수 파트다라는 것을 알고 오셨을 텐데요. 자, 정수와 유리수 파트는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중졸 검정고시를 듣기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중졸 기본이론에 있는 내용 또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고졸 검정고시를 듣다가 어려워서 요 기초수학 특강을 또 찾아주신 분들이 요 7강을 들으신다면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졸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면 돼요. 복잡한 계산은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중졸 검정고시에서도 복잡한 계산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사실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다항식의 연산 파트를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거기에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개수들끼리의 계산인데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수와 유리수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과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계산하는 방법을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쪽에서 찾으셔야 해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고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요. 부호를 가진 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는 한정적이죠. 1부터 10까지 우리 꼬맹이들한테 숫자를 한번 세보자 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는 숟가락이 손으로 엄청 잘 셀 수 있습니다. 발까지 동원을 해서 20까지는 셀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세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 물건을 가져다가 세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수와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어떠한 수 자체가 플러스만으로 또는 계속 늘어나는 관계만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기와 모으기라고 하는 파트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덧셈과 뺄셈을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관계성만 있는 것이 생활에는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없어지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없을까? 뺄셈으로 말고도 내가 모자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수학자들이 부호를 가진 수를 발견을 하고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호를 가진 수로 짜잔 하고 등장을 하는 것이 정수라는 표현이고 정수에서 우리는 음의 정수, 양의 정수를 만나는데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똑같은 의미 0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0인데 0은 자연수라고 하지 않아요. 정수라고 하고요. 여기 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서 나타낸 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부호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부호를 가진 수에 대해서 조금 친숙한 관계성을 이제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부호를 가진 수를 우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들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텐데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두 수량을 나타낼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 수량에는 플러스 부호를 다른 쪽 수량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의 부호는 이렇게 생겼고 음의 부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0보다 이만큼 큰 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0보다 이만큼 작은 수를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어, 감소해 라는 이런 말들을 수로 나타낼 때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줄어들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고 증가해, 그죠? 높아지고 있어, 플러스 이런 표현을 할 때 덧셈 기호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0보다 이만큼 큰 수를 플러스 2로 나타냈던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졌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호를 나타낼 때 영상과 영하는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3도로 영하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5로 나타내요. 자, 이익과 손해를 나타낼 때 내가 500원 이익이야 라고 한다면 이익이니까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500, 플러스 500으로
손해봤어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3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빌딩에 들어가서 지상층으로 올라갈 때와 지하층으로 내려갈 때 이 상황도 서로 반대되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지상 5층 그럼 플러스 5층, 지하 5층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정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연수에 플러스 부호를 붙인 수를 우리는 양의 정수. 0은 말 그대로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고요.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의 정수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기도 하므로 양의 정수는 그냥 자연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수 중에서 정수를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정수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6분의 6은 정수가 아니죠. 0은 정수잖아요. 마이너스 0.1 정수 아닙니다. 7은 정수예요. 자연수잖아요. 7이. 양의 정수죠. 5분의 13 정수 아니고 마이너스 2 정수입니다. 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5분의 10은요.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분수이기 때문에 이거 정수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를 약분해 볼까요? 분모분자를 똑같이 5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2라고 하는 자연수가 나오네? 그렇다면 얘도 정수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수를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 정답 0, 7, 마이너스 2, 그리고 5분의 10까지 4개를 모두 써주어야 합니다. 정답을 쓸 때에는 약분한 값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수 모양으로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직선이 무엇인지 볼까요?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5를 잡아 그 점에 수 0을 대응시키고 점 5의 좌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 오른쪽으로 양의 정수, 왼쪽으로 음의 정수를 차례로 대응시킨 직선이다. 기준이 되는 점 5를 우리는 원점이라고 불러요. 자, 0에 대응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기준이에요. 원점을 기준으로, 즉 정수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의 부호를, 왼쪽은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뜻해요. 거리라고 했으니 거리는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점에서 여기 마이너스 3까지를 나타내는 거리는 마이너스 3이라 하지 않고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거리나 길이를 뜻할 때에는 음수, 이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정수 A의 절대값을 이렇게 판때기 2개를 세워놓은 거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오면 A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 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0의 절대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그 결과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요.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2개가 있어요. 물론 0은 0 한 개뿐이지만 그래도 절대값이 A이고 A가 양수인, 즉 0을 제외한, 그죠? 양수인 수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값이 3인 수라고 하면 플러스 3도 있지만 마이너스 3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니 절대값이 3인 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2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의 대소관계, 수직선 위의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큰 수가 되는 거죠. 자,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양수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요 말은 바로 음수, 음의 정수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오른쪽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절대값은 반대의 부호가 되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양의 정수는 0보다는 크고 음의 정수는 0보다 작으니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양의 정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0이고 그 다음이 음의 정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양의 정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두 음의 정수에서는 반대로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수의 덧셈 쪽으로 가볼게요. 덧셈에서는 부호가 같으냐, 부호가 다르냐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덧셈에서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플러스 3과 플러스 1을 더하면 3과 2를 더한 값이 5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어주면 되죠. 3의 절대값 3, 2의 절대값 2잖아요. 절대값의 합에 공통으로 있었던 부호를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잖아요. 3과 2를 더한 값에 얘네 둘 다 있었던 부호가 마이너스이니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5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줍니다. 뺄셈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12. 3의 절대값 3이고 12의 절대값도 12. 두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가 플러스이니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15라고 써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고 마이너스 8의 절대값도 8입니다. 두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니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뺄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여기서 갑자기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인데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연관성이 있어서 여기서 잠시 또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어가 볼게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라고 했어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여기에 덧셈 기호를 붙여서, 왜 덧셈을 붙여줬을까? 절대값이 큰 친구의 부호가 플러스니까요. 자, 그래서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1로 나타내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절대값이 큰 친구의 부호를 따라갈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플러스 2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3에서 2를 뺀 결과값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어 주는 거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정수의 합은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3 빼기 3은 0이고 부호가 어차피 다르지만 결과값이 0이니 0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0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덧셈에서는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였고,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에서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이 큰 친구의 부호를 붙여서 써주는 거죠. 자, 절대값의 차 9 빼기 4, 여기에다가 절대값이 큰 친구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5가 정답이 되고, 자, 여기서는 덧셈이에요.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덧셈? 그렇다면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플러스 15. 자, 여기에서는 6과 8을 더하고 부호가 똑같으니까 공통인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4가 됩니다. 마이너스 14. 자, 이번에는 정수의 뺄셈, 드디어 뺄셈으로 왔습니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뺄셈 부호를, 이 뺄셈 기호를 덧셈으로 바꾸되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써주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방금 전에 배운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친구의 부호를 붙여서 결과값을 써줄 수 있겠지요. 자, 이제 그럼 연습 문제 4번을 풀어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주어져 있는 문제 모두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이 기호가 뺄셈이지요. 그러면 덧셈으로 고쳐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1번인데, 자, 첫 번째 있는 것은 지금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로 바꾸어 나타내고, 또 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7 플러스 9로 바꾸어 나타내고, 또 세 번째 있는 식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마지막에 있는 식은 플러스 2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주는 거죠. 자,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되었으니, 자,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친구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플러스 3이네요. 자, 두 번째.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친구의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것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에요. 자,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값의 합에 자,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는데 공통인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자, 따라서 플러스를 붙여놓고 플러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4번의 4개의 문제를 모두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연습 문제 4번을 모두 풀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정수의 곱셈인데요.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곱셈에서는 부호가 같을 때는 결과값이 플러스가 나오죠. 두 개일 때. 자, 양의 정수 되고 음의 정수를 곱해도 양의 정수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곱셈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3개일 때도 하고 뭐 4개일 때도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좋으냐면 곱셈을 할 때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면 결과값이 플러스고 홀수개면 마이너스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의 정수, 여기도 음의 정수 그러면 마이너스가 두 개 짝수개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플러스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서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곱셈을 할 수 있고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곱셈은 결과값이 음의 정수가 됩니다. 왜일까요? 양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한 개 홀수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음수. 여기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한 개 홀수개니까 결과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다. 어떤 정수와 0과의 곱은 항상 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해볼까요? 우선 양수끼리 곱했으니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공통인 부호 플러스 붙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공통인 부호라고 하기도 그렇다. 어차피 두 수니까 그냥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다라고 할게요. 그럼 플러스 6이 되죠.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2개죠? 짝수개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요, 플러스로 변신. 자, 변신한 부호 플러스를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과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곱합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플러스 10이 되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한 개 홀수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두 수의 절대값의 곱. 그럼 마이너스 15.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한 개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5 곱하기 6. 그러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곱셈도 같이 알아봤고요. 자, 두 정수의 나눗셈인데 나눗셈의 부호는 곱셈과 같아요.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나눗셈은 결과값이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나눗셈은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이너스의 개수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덜 헷갈려요.
마이너스가 짝수개이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홀수개이면 결과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0을 0이 아닌 정수로 나누면 그 몫은 항상 0이고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3 나누기 0과 같이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고 0 나누기 3은 몫이 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누어지는 수가 0인 거는 그냥 몫이 0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누는 수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거요. 지금 나눗셈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플러스 5분의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결과값은 플러스 2.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8로 쓸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가 한 개 홀수개인이 살아있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요거는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과값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14. 여기 세 번째 거에서는 마이너스가 한 개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이 네 번째에서는 마이너스가 짝수개,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 그냥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거 약분했어요. 저 그냥 5일은 5, 5, 20. 요것도 2일은 2, 2, 4, 8. 자, 3일은 3, 3, 2, 6. 자, 7일은 7, 7, 24 이렇게 썼는데요. 어차피 그냥 나눗셈으로 연결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결과값은 플러스일 것이고 그냥 10 나누기 5를 했다.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8 나누기 1을 하시는 거예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결과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를 앞에 써놓고 6 나누기 3을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2. 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가 짝수개이니 결과값은 플러스입니다. 자, 14 나누기 7로 연결을 해서 그 결과값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플러스 자가 너무 이상하다. 그쵸? 플러스 2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의 계산으로 왔는데 양의 정수 위에 저렇게 지수로 홀수, 짝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를 3번 곱했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가 몇 개입니까? 네? 그죠? 3개, 홀수개죠. 결과값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세 수의 절대값의 곱을 구해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이렇게 묶어서 2번 곱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여러분 몇 개 있나요? 네? 맞아요. 2개잖아요. 짝수개죠. 그렇다면 결과값은 플러스가 되고요. 4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2번 곱해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있는 거고 뒤에 2만 이렇게 2번 곱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는 그대로 앞에 곱해져 있고 2만 3번을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양의 정수의 홀수 제곱이나 짝수 제곱은 부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대로 플러스지만 음의 정수인 것에 대해서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가 홀수개야 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음의 정수를 짝수만 곱했어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짝수개 있으니 결과값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그 값이 가장 작은 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는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2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얘는 플러스 4. 얘는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3번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고 3의 세제곱이니까 27.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7. 얘는요. 원래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두고 2만 3번 이렇게 곱한 건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죠? 자, 4번은요.
우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원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을 또 이렇게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플러스 9가 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 얘는 마이너스 9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3번 곱했어요. 마이너스가 홀수계지요. 결과값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수 누굽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제는 유리수 쪽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유리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수의 계산과 똑같습니다. 다만 유리수가 조금 더 복잡한 이유가 분수잖아. 그러니까 분수로 주어질 때가 있잖아. 분수로. 어차피 유리수라는 말 자체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뜻하니까. 정수는 통분을 안 해도 됐지만 유리수에서는 통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우선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자, 유리수의 분류. 첫 번째, 양의 유리수는 양수.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고, 음의 유리수는 음수. 분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다. 자, 유리수는 크게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도 유리수가 되는 거죠. 원래 0이 정수였는데 정수가 모두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든 정수는 유리수. 양의 유리수도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게 되고 정수는 무조건 다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 분수나 소수 이러한 모양꼴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유리수의 대소관계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자, 그리고 양수는 음수보다 큽니다.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라고 했죠. 정수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해요.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리수의 덧셈.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덧셈,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 정수의 덧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이는 것이 부호가 같을 때. 자, 부호가 다를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이렇게요. 다만 계산이 복잡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통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유리수의 뺄셈.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는데 뺄셈을 덧셈 기호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수의 부호까지 바꿔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요 빼는 수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준 거죠. 양수를 음수로요.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이 되었으니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친구의 부호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리수의 곱셈.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곱. 두 개만 곱할 때는 풀풀이면 풀, 마마면 풀, 풀마이면 마, 마풀이면 마 이렇게. 즉 마이너스가 홀수계면 결과값 마이너스, 짝수계이면 결과값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이는 경우는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곱에서, 부호가 다른 유리수의 곱에서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유리수의 나눗셈에서 역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표현해서 역수는 분수를 물구나무 세워놓은 거예요. 분수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 그런데 물구나무 세우면 분자가 분모로 가고 분모가 분자로 가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조금 더 엣지 있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역수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의 내릴 때 두 수의 곱이 1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잖아요. 두 수를 곱했을 때 약분이 돼서 1이 되는 관계. 이것을 바로 역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이라고 했는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 나누는 수를 역수치에서 곱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나누는 수를 그 역수로 바꾸어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2가 있을 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꿨습니다. 플러스 2라는 건 플러스 1분의 2와 같아요. 이것의 역수는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역수를 취한다라고 해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가 물구나무 선다고 여자가 되나요? 그럼 제가 지금 여자인데
물구나무 서면 남자로 변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즉 어떠한 수를 물구나무 세웠어요. 즉 역수를 취한다라고 해도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플러스를 역수 취했어요? 그렇다면 걔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역수 취했어요? 그렇다면 그 수도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물구나무 섰을 때 성별이 바뀌어? 안 바뀐다. 이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릴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자, 유릴수의 역수 구하기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수는 분모를 1로 고쳐서 즉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분의 5와 같으니 이 수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대분수는요. 역수를 구할 때 가분수로 고쳐서 구해주셔야 돼요. 1과 3분의 1 그렇다면 3분의 4 가분수를 바꾸고 이 가분수의 역수는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소수는 분수로 고쳐서 역수를 구하는데요. 2.5는 분수로 바꾸어 나타냈을 때 뭐 10분의 25 이것을 약분을 해서 2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5의 역수는 5분의 2가 됩니다. 자, 0의 역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5분의 0 그러면 이건 0이지만 그럼 5분의 0을 내가 역수를 취하면 0분의 5가 됐는데 아까 분명히 분모가 0인 것은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아예 성립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0의 역수는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8번 문제 풀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번 문제예요.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딱 봤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1번 문제에서는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덧셈과 곱셈 중에 무엇을 먼저 계산하면 될까요? 맞아요. 곱셈이죠. 그러니까 곱셈이 두 번째. 자, 그 다음이 덧셈. 요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번.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 이것은 9분의 1이 되겠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지금 계산한 1번의 결과 9분의 1과 5분의 6을 곱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약분이 되네요. 약분해 봅시다. 3, 2, 6, 3, 3은 9.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5분의 2가 되지요. 자, 이제 세 번째 과정인데요. 3분의 2와 15분의 2를 더해주면 됩니다. 통분하면 자, 여기에 5, 여기에 5를 곱하니까 여기가 10. 15분의 2. 자, 15분의 12가 되고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3, 4, 12, 3, 5, 15. 5분의 4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분의 4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2번 문제도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나눗셈, 뺄셈 보이죠? 그렇다면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죠? 빼줘야 되겠죠? 요렇게요. 요 순서에 맞춰서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마이너스 5분의 3.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자, 역수로 나타내어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계산합니다. 약분이 되니까 3, 1은 3, 3, 5, 15. 마이너스가 1개, 홀수 개이니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고 5와 5를 곱하면 25, 1과 2를 곱하면 2가 되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은 여기 지금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25분의 2랑 여기 2분의 1을 빼세요라는 거잖아요. 또 통분을 해줍니다. 얼마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25와 2는요. 서로서 관계. 그렇다면 두 수의 곱을 공통분모로 합시다. 50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0분의 여기 4 빼기 50분의 2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는 분모분자에 2를 곱했고 여기에는 분모분자에 25를 곱한 거죠. 50자가 너무 안 예쁘다, 앞자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이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0분의 4와 마이너스 50분의 25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50분의 29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 마이너스 50분의 29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끝났습니다. 자, 벌써 8번째 만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7번째 강에서 배운 내용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8번째 강에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와볼까 합니다. 사실 제곱근 그러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8강에서 여러분들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제곱의 뿌리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면서 또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 또 제곱근과 실수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연쌤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에듀윌 합격 패스.